안녕하십니까. 가상화폐와 부동산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봅니다. 지금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특히 세 가지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그 화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금액이 너무 들쭉날쭉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거 있죠. 그게 한 4,000개 종류가 있다는데 전 세계적으로 금액이 너무 그 변동성이 심해서 그 화폐로서의 기능은 일단 상실했다고 보고 이 비트코인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불법 자금한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니면 이제 투기 목적으로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이거는 비트코인은 빼고요. 자, 그다음에 CBDC는 2편에서 설명했고요. 자,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고 하는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화폐 페이스북이 이게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리브라라고 하는 것을 이게 지금 이제 리브라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리브라 중앙은행처럼 이렇게 리브라 기구를 이렇게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미국이 중앙정부가 이게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죠? 느낌상 봐보니까 지금 달러가 패권이고 달러의 수수료를 엄청 먹는데 그 리브라가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패권을 뺏기니까 하여튼 기득권을 뺏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미국에 있는 대통령, 미국에 있는 하원, 상원 다 개박살 내고 막 청문회 하고 지금 난리 쳤습니다. 페이스북에 사장 그 담당자들 불러들여서 청문회 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미 연준이 또 반대를 하죠. 미 연준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한국은행의 중앙은행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좀 미 연준은 좀 독특한 은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리브라를 설명하기 전에 미 연준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나라든지 그 중앙은행은 국가 겁니다. 국가 거. 일본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고 영국도 그런 것 같고요. 독일도 그런 것 같고 특히 공산주의 국가는 다 그죠.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나도 못 하죠. 왜냐하면은 인사권이라든지 뭐든지 다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거 계기에서 다른 이상한 이제 언론상에서는 기자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한국은행이 이자율이라든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 독자적인 왜냐면 그 기능이 서로 재무부하고 은행이 서로 이렇게 다른 거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이라는 그다음에 어느 나라든지 봐보면은 그 대통령 명령이나 대통령이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재무부가 통해서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고 봐야죠. 안 했다가는 다른 검찰, 경찰, 감사원 이렇게 부정비리해서 털어버리면 깨꼬닥입니다. 깨꼬닥. 바로 아웃될 수 있어서 사실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임명 자체를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근데 미 연준은 좀 특이한 나라, 미국이란 나라는 좀 특이한 나라고, 특이한 미 연준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미 연준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면 미국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깜짝 놀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 연준의 주주가 누구냐면은 미 연준의 주주는 미국의 상업은행들이에요. 시티은행이라든지 이게 무슨 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의 주주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예를 들어서 농업중앙회, 우리은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광주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이렇게 해서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연준의 의장이라든지 여기 사람들은 미국에서 이렇게 정부가 미 연준의 의장을 임명할지라도 물론 모든 정부는 모든 관료는
임명을 당할 때는 굽신굽신하지만 사실은 임명되고 나서는 자기가 독자적인 노선을 할 수도 있고 굽신굽신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더 높은 데 가고 싶어서 굽신굽신한 사람도 있고 부정비리가 있어서 자기가 뭐 한 사람은 또 굽신굽신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겠죠. 아니면은 자기가 철학이 있고 나는 이게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부하고 자기의 주관대로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알려서 또 다른 뭐 정치에 뭐 이렇게 국회 의원으로 출마한다든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기 독자적인 노선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미 연준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주주가 따로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 연준의 의장이 임명됐지라도 거기에 들어오면 그 연준의 의원들이라든지 사람들이 거기에 그 실질적인 목적, 그 실질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이거 돈 버는 거잖아요. 법인이라고 하는 게, 회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장 큰 목적이 돈 버는 거죠. 그러면 미 연준이 이게 발행을 해주고 돈을 찍어주고 뭐 해줬을 때 결국은 미국 정부가 필요를 하다 가면 미 연준은 다 해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율 먹고 뭐 하는 거, 그 누가 다 먹어가는 거예요? 미 연준이 먹는 거잖아요. 미 연준이 먹으면 그 이익금은 또 누가 먹는 거예요? 결국은 뭐 시티은행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아메리카 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들이 비당으로 해서 먹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실질적인 그러한 또 미국의 은행의 대부분의 그 주주의 가장 큰 손들은 또 누구예요? 유태인들 아니에요? 유태인들이 그 소수가 미국 자금의 그 2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큰 돈들은 또 유태인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상 미국을 그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 앞에 굽신굽신할 수밖에 없고 유태인이 원하는 데 해주고 유태인이 돈을 가장 잘 벌고 유태인이 또 정치자금을 후원해주고 그러니까 또 정치자금을 받은 그 정치인들이 유태인의 말에 끄뻑끄뻑하고 이렇게 먼저 그런 관계가 되어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존 F 케네디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로 죽었고 그 암살로 죽었을 때 특히 존 F 케네디가 몇 명 같은 경우 이런 사람을 그 증인대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 증인들이 다 암살돼서 또 다 죽었어요. 거의 그럴 확률이라 하는 게 어떻게 있었는데 그게 봐보면은 존 F 케네디나 링컨이 하려고 했었던 게 뭐냐면 미 연준에서 그 화폐 발행권이라든지 그 이자율 정하는 것을 뺏어오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가 해야지 왜 미 연준이 하냐. 그래서 미 연준은 어떻게 된다? 시중은행의 주주의 결합체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은 이제 임명만 이렇게 미 연준 의장을 국가 그 위에 또 무슨 그 의원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시중은행의 이익에 대한 것을 거절을 못한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러가 뭐냐면은 세계 패권 지폐이고 패권 지폐에서 예를 들어서 물건 같은 경우 이렇게 사죠. 원유 결제에 의해서도 이런 수수료가 떨어질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달러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한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하고 이렇게 물건을 소고에서 판다고 쳐요. 삼성전자가 미국에다가 메모리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100조어치를 팔았어요. 그럼 100조에 해당되는 것을 할 때 뭐예요? 달러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놈이 또 위안화하고 또 달러하고 또 바꿔야 되고 그러면 중간에서 달러가 모든 전 세계의 거래는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엄청나게 지금 달러가 가만히 앉아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수료 물론 거기 시중은행도 먹을 거고 거기에 해당되는 환전해준 환전상도 먹을 거고 또 환전에 대한 이익에 대한 예를 들어서 중국 정부도 세금 때릴 거고 한국 정부도 세금 때릴 거고 한 게 다 이익이긴 한데 가장 이익은 뭐야? 가장 이익은 각국에서 벌어지는 그 거래의 행위에 대해서 누가 다 돈을 먹는 거야? 뭐냐면은
미국에서 먹는 거고, 그 미국에서 정부가 왕창 먹고 다시 미국 정부는 연준한테 비용을 또 이자 비용을 줘야 되고, 연준은 이자 비용에 대해서 이익금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 이익금이 쌓이는 것은 또 누구한테 배당을 해줄 거예요? 그렇죠. 시중은행한테 다시 배당을 해줄 거잖아요. 예, 여기까지 이제 좀 스토리가 이해가 좀 되실까요? 여기까지 되시면 이제 이거 지금 그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리브라라고 하는 가상화폐를 만들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알리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일개 회사잖아요. 일개 회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삼성페이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직접 하는 건데, 여기 봐보면은 페이스북의 사장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어떤 회원을 모집을 해요. 회원을 모집했는데, 그 회원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미국에 있는 뭐 언론 뭐 좋은 한 사회단체들 몇 개 집어넣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은행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개 기업체, 뭐 이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기업체, 특히 회원수 많은 업체,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이 전 세계에 27억 명의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 명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비자 카드 뭐 여기 싹 다 또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연동시킨다고 해봐요. 그래가지고 자, 돈을 내라고 그러겠죠. 돈을 냈는데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정도에 해당되는 돈을 각 회사마다 일구자씩을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마치 미 연준을 구성하는 것 같죠. 미국의 시중은행이 미 연준을 만드는 것처럼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기구를 만들어서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도 자기도 일구자만 갖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근데 자기가 뭐 이제 주도하니까 뭔가 좀 더 프리미엄이 있겠죠. 아니면은 그 프리미엄이 없다 할지라도 그 페이스북이 뭐냐면 리브라를 유통시키는 기구가 되는 거니까 자기 페이스북이 다른 앱하고는 완전히 경쟁력을 별도로 해주는 이제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모든 결제가 비자 카드라든지 마스터카드도 전 세계에 깔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다 깔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거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단한 것은 봐보니까 뭐까지 계산하냐면 지금 이제 기술력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결제를 합니다. 근데 이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는데 인터넷이 되어진 곳에도 결제를 하고 인터넷이 안 되어도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 되면은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대단하냐면은 전 세계에 지금 17억 명 정도가 좀 후진국 같은 경우 금융 계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10억 명 이상이 금융 계좌는 없지만 핸드폰을 쓴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쓴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쓰면 그 사람들은 깔아버리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겠죠. 더더군다나 또 이것을 또 뭐 이렇게 탈피하기 위해서 뭐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의 또 기구는 스위스에다 또 두겠다는 거예요. 그죠? 뭐 하여튼 자 여러 뭐 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대외적으로 이렇게 내주는 그 사회 단체 이런 사람들은 100억을 못 낼 거 아니에요. 결정 또 지위는 없겠죠. 얼굴마담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100억씩 뭐 넘는 돈을 냈으니까 당연히 그 리브라에 대해서 발생된 그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당을 다 받겠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기구에서는 자, 뭘 합니까? 리브라를 팔아요. 리브라를 파는데 그 리브라가는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죠? 돈을 주고 사야 되고 리브라는 그 구조는 뭐냐면 돈을 주고 사는데 그 리브라가 돈을 주고 샀었을 때 뭐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유통망을 이런 기술력으로 해서 요거
구축해 놨으니 내가 편리하게 쓰니까 편리한 쓰게 대한 가격대다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페이스북이 말하는 이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은 예를 들어서 본인 회원 수만 27억 명 곱하기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예치해도 그 어마어마한 돈을 잔고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자 한 푼 안 주고 그 돈만 해도 엄청날 거라는 이제 제가 보니까 이거 대단하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죠? 여러분도 이제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된가요? 근데 이 리브라의 평가 금액이 또 이게 참 대단한 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브라 평가 금액을 스테이블 뭐 이렇게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정된 거죠. 금액을 고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금액을 어떤 식으로 고정시키겠냐? 어떤 바스켓 안에다가 달러도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유로화도 집어넣고 엔화도 집어넣고 해서 물론 지금의 현재 비율 예를 들어서 달러가 50% 넘으니까 50% 비율을 넘게 해주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것을 리브라하고 연동시키겠다 이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리브라의 목표는 중국의 CDBC로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어요. 중국에 말하는 그 CDBC는 자기 중국의 자체 내에 종이 지폐를 하나도 없이 없애버리겠다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리브라는 뭐냐면 전 세계의 화폐에 종이 지폐를 없앤다는 것은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냥 뭐 유로화라든지 달러라든지 있는 것을 그냥 그 바스켓 안에서 비율대로 해서 하는 것이지 그 종이 지폐를 없애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닌 거니까. 다만 이제 그 리브라가 만약에 상용화 되어져서 많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편리하게 써진다고 하고 이게 가속화되고 예를 들어서 5년, 10년, 15년, 20년 되면은 물론 자연스럽게 그 달러라든지 위안화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게 여기도 좀 사라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현재 미국 정부가 이 리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미국 정부는 행정부나 의회나 미 연준은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청문회 불러내서 조지고 이렇게 이제 뭐 했었는데 그 페이스북의 그 이제 그 대표 저크버그인가요?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한다? 중국이 한다. 중국이 해버리면 중국한테 주도권 뺏기실 건가요? 요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정부는 아마도 현재도 그 종이 지폐인 달러가 있어서 어떠한 자기 이익을 하는데 지금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종이 지폐로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진행을 하되 준비는 본인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미 연준이나 미국은 미국 정부는 뭘 할까요? 지금 자기네들이 직접 그 CDBC처럼 이런 것을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그 페이스북에서 말한 리브라를 허용시켜 줄 것인지 고민선상에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유태인들이 이 페이스북이 자기네 그것을 달러에서 나온 그 기득권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리브라 바스켓 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리브라가 상용화돼서 이렇게 되면 리브라로 어떻게 할까요? 물건을 구매하고 이루어질 거잖아요. 리브라로 예를 들어서 리브라로 한국에서도 물건을 사고 팔고 일본에 가서도 리브라로 사고 팔고 미국에서도 리브라로 사고 팔고 예를 들어서 임동상 사람이 돈이 엄청 많아서 해외여행을 다닌다고 쳐요. 물건 쓰고 했을 때. 그래서 초창기에는 소액 결제를 막 하고 하겠지만은 이게 이제 편리하게 되고
블록체인으로 뭐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고 치면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억 단위 돈, 우리나라 돈 같이 10억, 100억도 이제 리브라로 활용이 되고 막 그러겠죠. 수년이 흘러버리면 그렇게 되면 완전 리브라에 완전 잠식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페이스북의 이 리브라라고 하는 이 화폐는 아마도 밀어붙일 건데 이 반발하려고 하는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모두 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반대가 심하게 하면 똑같잖아요. 미 연준에 들어가져 있는 예를 들어 시티은행이나 뭐 아메리카 오브 뱅크라든지 뭐 이런 은행들이 쫙 다 있을 거잖아요. 그 은행들도 다 들어와라.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에 들어와라. 일구자씩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뭐 거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전 세계의 화폐는 그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CBDC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미국은 미 연준이 주도하는 달러 CBDC도 있겠지만은 리브라가 또 이렇게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이건 이제 안전 민간 업체죠. 그래서 뭐 아니면은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그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그 의장이라든지 뭐 사무국장을 미국 정부가 임명할 수 있는, 마치 미 연준에 임명하는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도 않을까.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이건 진짜 미래의 뭐 제가 뭐 가정을 해보는 거니까요.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리브라 계좌를 한국에서 내가 뭐냐면은 그 페이스북 계좌를 여기 이게 개통을 치고, 만약에 한국 정부가 그것을 열람을 못 한다고 하면은, 만약 한국에서 내가 그것을 개통을 했으면, 지금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통을 해서 이렇게 열람 오면은, 정부가 열람하면 다 드러나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직 기술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페이스북 계좌를 탔어요. 아니면 내가 뭐 일본에 가서 계좌를 튼 리브라, 그 페이스북으로 해서 리브라 계좌를 탔다. 리브라를 할 수 있는.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동성이가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데 다운 계약서를 썼는데 그 금액을 일본에서 계좌를 튼 거기로 돈을 넣어주라 했었을 때, 만약에 한국 정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할 수 있다고 치면은 다운 계약서를 못 할 건데,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을 못 한다고 하면은 다운 계약서가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부동산 다운 계약서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는 겁니다. 저는 뭐 어떻게 될지 한번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운 계약서 압수수색 영장까지는 아닌데도 이 전산을 만약에 다 열람해 볼 수 있게끔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렇게 치더라도, 만약에 그 리브라라는 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어졌을 때, 물론 지금 현재 대부분의 나라는 그 리브라가 통용되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리브라가 막 통용이 되면은 한국 정부도 그 한국 은행에 대한 발권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미국도 그 힘이 약화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본 정부가 강제로 이것을 막아버릴 수 있겠죠. 리브라를 사용을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가능할 수 있겠고, 만약에 이제 리브라가 완전히 이렇게 통용되어졌던 사회가 되어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 가지 경우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말한 것은 범죄 행위로 썼을 때 압수수색 영장을 칠 수 있다, 없다. 압수수색 영장에서 뭐 계좌 조회권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뭐 불법한 돈을 하든지, 그 꼭 부동산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거 다 했죠. 마약, 뭐 매매춘, 뭐 뇌물 이런 돈까지.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뭘 하고 있죠? 지금 비트코인이
중국에서 뇌물을 중국은 독재 사회고 뇌물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 당간부나 중국 공산당의 고위직 군인들이 뇌물을 뭐 수억, 수백억 이렇게 받아내는데 그 사람들이 뭘로 지금 막 하는 거죠?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그것을 다시 환전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스위스 계좌에 이렇게 짱박아 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 비트코인이 등락이 이렇게 막 심하게 되더라도 심하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불법한 돈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이 비트코인밖에 없다 이거예요. 가장 많이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더 있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저도 그 미래 일이는 모르거든요.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만약에 그게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뭐 이제 그 통용되고 뭐 이렇게 되어진다고 만약에 통용이 되지 않는다면 조사도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면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부가 뭐 해봤자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강제 삭제 뭐 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잖아요. 대한민국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구글 본사가 시큰둥 뭐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아마 이 사업을 하는 리브라 이 화폐도 아마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렇게 해주면 만약에 그 유통을 또 못 시키게 하는 게 정부의 또 뭐 그 화폐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거라서 아마 여기는 좀 어정쩡 좀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지는 한번 이게 부동산과의 관계가 좀 이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어떤 사회든지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깨끗한 면이 있으면 부정적이고 더럽고 이면적인 게 세상살이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 싸움은 이렇게 되어질 것 같은데 아마 투명한 사회로 계속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투명한 사회로 가고 있고 투명한 사회가 되면 될수록 저는 부동산 가격은 더 많이 튀어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투명한 돈이 직접적으로 되어지고 그 투명한 돈들은 다 코스트 비용으로 이거 코스트예요. 코스트가 더해지면 원가 플러스 비용은 코스트잖아요. 더해서 내가 사고 싶은 것, 나의 플러스 이익금 더하면 그 비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이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뭐 가상화폐 종류가 크게 뭐 비트코인, 뭐 CDBC, 뭐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리브라라는 이런 화폐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찌됐든 사회는 점점 깨끗해진 사회로 가고 있고요. 깨끗한 사회가 나오고 모든 비용이 투명화되고 그러면 그 비용들이 다 업이 되고 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른다라고 말한 거예요.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어떤 것을 강제하는 거잖아요. 비용을 강제해. 취득세, 뭐 종부세, 재산세, 그다음에 뭐 분담금, 부담금 계속 강조하죠. 이것은 뭐예요? 비용이에요. 비용이 비용이 증가되면 부동산의 전체 금액은 파이가 커진다 이거예요. 커져. 그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크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핵심 중의 내용은 뭐 CBDC가 되든 페이스북이 되든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되든 부동산 가격은 더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 CBDC가 대한민국 정부가 완전히 디지털 화폐로 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금액이 엄청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화폐가 이제 빛의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그 아래 N승이 더 가겠죠. 이제 하여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미래 일이라 뭐라고 알 수는 미래 일이라 정확히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저는 부동산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게 있죠. 아까 그 페이스북이 이것을 하면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회사는 누구겠어요? 페이스북이겠죠. 그리고 또 누가 돈을 벌까요?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왜냐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에 27억 명 플러스 자기 또 있는 매장, 그 다음에 또 뭐 그 이베이, 회원수, 뭐 이런 게 다 더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폭발적으로 뭐냐면은 늘어날 거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배당으로 가지니까 거기에 주식을 사는 것도 꽤 돈벌이가 짭짤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망하지 않는 사업이 될 거니까요. 통과만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디지털 화폐가 도래하면 또 다른 많은 부자가 탄생이 되고, 또 여기 이 시류에 편승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뭐 예측을 해봅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